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은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살짝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과학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단원에 비해서 쉽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자기 유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를 잘 하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요 문구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써 있나요? 자연은 뭐뭐뭐를 싫어한다. 자, 자연은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싫어하는 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뭘 싫어할까요? 사람이든 자연이든 무언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유지하려는 걸 좋아하지 무언가 달라짐은 낯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그런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한다. 자, 뭐를 싫어한다고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자, 요 변화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단원에서 솔레노이드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뭐였나요? 요런 철심에 코일이 감겨 있으면 요 코일에 뭘 연결했죠? 전지를 연결했어요. 그럼 전류가 요렇게 흐르면 오른손 써야 되죠? 전류 방향대로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지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N극, 반대 방향이 S극이다. 요거 찾은 거 기억나시죠? 자, 솔레노이드는 전지를 연결을 해서 자기장의 극을 찾았다면, 자, 전자기 유도는 자, 여기 써볼게요.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진 게 솔레노이드였다면,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이 변해서 거기서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전류는 전지에서 나오는 요 전류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 코일들 보면서 다시 한번 전자기 유도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코일 보시면 위에 있는 솔레노이드랑 지금 다르죠. 여기는 건전지가 있는 대신에 여기는 지금 G라는 애가 달려있어요. 보이시나요? 요 G. 자, 요 G는 뭐냐면 검육이에요. 검육에.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화면이 있어요. 눈금이 그려져 있는 화면이 있고요. 가운데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늘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전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전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바늘이 움직임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연결을 해놓고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 볼게요. 자, 지금 N극이 아래쪽을 향하게 놓고 지금 코일 쪽으로 자석을 운동시킨다고 했어요. 코일로 자석을 밀어 넣는 거죠. 자, 자석 주변에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 자기장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력선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자, 요렇게 자기력선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N극에서는 나오는 방향, S극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되어 있을 거고요. 현재 코일에는 지금 2개의 자기력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N극이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자석을 코일 속으로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자, 자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나요. 자, 뭘 싫어한다고요? 변화를 싫어해요. 자, 2개만 통과해야 되는데 2개에서 4개로 늘어나. 그러면 코일은 너무너무 싫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오는 자석을 밀어내서 자기를 통과하는 코일이 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을 다시 2개로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럼 코일은 어떤 자석을 만들어야 되나요? 다가오는 N극을 밀어내려면. 그렇죠. 변화가 싫어서 원래로 되돌아가려고 코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위에가 무슨 극인? 그죠. 다가오는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위에가 N극인 자석을 코일이 만듭니다. 자, 그럼 이 코일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코일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자석의 N극 방향에 엄지손가락 놓고요. 코일 방향대로 나머지 4손가락을 감싸지면 그 4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유도 전류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코일 감싸 볼게요. 자, N극이 윗방향이죠, 지금. 자, 그럼 엄지손가락 그래 넣으시고요. 노란색으로 하면 눈에 보일까요? 자, 엄지손가락 윗방향으로 하고 앞에서 뒤로 요렇게 감싸 주시면 전류가 한 바퀴 돌아서 A 지나서 B로 오겠네요. 자, 그러면 유도 전류 방향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점을 지나서 검육에 지나서 B점을 지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찾을 수 있나요? 자, 요거 되는 학생은 요 다음을 바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요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멈추고 다시 이걸 이해하신 뒤에 나머지 3개의 그림의 유도전류 방향 찾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보면서 다시. 자, 두 번째 그림은요. N극이 이번엔 멀어지고 있어요. 자, 멀어지는 것도 코일은 싫죠? 어떻게 해야 돼요? 멀어져 가는 N극을 끌어당겨야겠죠. 자, 그럼 이번에 코일이 만드는 자석은 위에가 무슨 극? 자, N극을 끌어당겨야 되니까 위에가 S극, 아래가 N극. 그러면 엄지손가락 어떻게 가나요? 그쵸. 아래를 향하게 하고 나머지 4손가락 요렇게 감싸지면 이번에는 전류 방향 어떻게 되나요? 그쵸.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올 테니까 여기선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B를 지나서 검육에 지나서 A점을 통과하겠죠? 자, 옆에 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S극이 코일을 향해서 다가오네요. 다가오는 S극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코일은 S극을 밀어내야겠죠. 위에가 S극인 자석 만들 거고요. 자, 그러면 엄지손가락 어디를 향해야 돼요? 그쵸. 아래를 향하고 나머지 4손가락 코일 요렇게 감싸 주시면 전류 방향은요. 그죠? 전류 방향은 B를 지나서 G를 지나서 A점으로 가겠네요. 자, 마지막. 이번엔 S극이 멀어지고 있네요. 멀어지는 S극도 싫습니다. 코일은 어떤 걸 만들어야 되죠? 그죠? S극을 당기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럼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인 자석을 만들겠네요. 자, 그러면 유도전류 방향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해야 되고 나머지 4손가락 감싸지면 A점 지나서 G, 검육에 지나서 B점으로 오는 유도전류 방향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 4가지 경우를 모두 이해를 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요 4가지가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화면을 멈추고 요 4가지 상황을 이해하신 뒤에 뒤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밑에 참고사항 넣어놨어요. 자, 이 참고사항은 뭐냐면요. 지금 자기장과 자기력성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요 Y라는 애는 자기선속, 자기력선 개수예요. 우리가 위에서 그렸던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우리가 자기선속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직인 단면에 자기장이 지나게 될 때 요 단면적 안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우리가 자기선속 또는 자기력선속 또는 자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파이는 자기장의 세기와 요 단면적 X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보통 S라고 하기 전에 선생님이 요 그림을 가지고 올 때 그림에 S라고 돼 있어서 S라고 가져왔는데 보통 A라고도 면적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단면적 분의 Y 요 식을 변형하면 자기장은 단면적 분의 Y로 변형할 수 있죠? 요 식을 S 대신에 A로만 변형해서 쓴 거예요. 자, 요 자기선속 구하는 요 관계식, 자기장 구하는 관계식은 뒤에 전자기 유도식 유도할 때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넣어 놨고요. 자, 아래 보시면 유도 기전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유도 기전력이라는 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오매 법칙 아시죠? 오매 법칙이 뭐였나요? 글씨가 오매 법칙 기억나시죠? 옴의 법칙 뭐였나요? I는 R분의 V. 전류와 전압은 비례관계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관계이다. 요 관계식 배운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요거를 잘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 요 전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유도 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얘는 솔레노이드처럼 전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압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압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전압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유도 기전력이다라는 거고, 자, 이 유도 기전력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자기력성 개수가 빠르게 많이 변할수록 전류가 더 세게 흐르겠죠? 여러분. 자, 다시 오매 법칙은 전류와 전압이 비례관계예요. 자, 지금 유도 전류가 대빵 많이 지금 만들어지려면 뭐가 커져야 된다고요? 아, 여기다 써요. 유도 기전력이 커져야 된다고요. 자,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어떻게 많이 흘러야 돼요? 자, 1초당 자기력성 개수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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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박꼬박 2개씩 늘어난 애랑 1초에 10개씩 늘어나는 애랑 누가 더 전류가 세게 만들어질까요? 그쵸? 많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시간당 변하는 자기 선속에 비례해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때 코일에 감긴 수에도 비례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 마이너스는 지금 코일이 다가오는 애 변화가 싫어서 그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방해하는 방향의 마이너스예요. 이해되셨나요? 방해하는 방향의 마이너스고, 자, 요 마이너스는 뒤에 나오는 무슨 법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도 기전력, 전류가 세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당 변하는 자기력성 개수를 늘려주면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 전류는 그럼 어떻게 커지는지 만들어 봅시다. V는 다시 한번 쓸게요. 오메 법칙 IR 이거에 여러분이 배운 식이 이거 요거였을 거고요. 자, 요거를 변형을 하면 I는 R분의 유도 기전력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유도 전류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고 얘는 다시 한번 쓸게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랑 같은데 여기서 한 번 더 변형할 거예요. 자, 우리 위에서 뭐 배웠죠? 요거 배웠죠? 자, 파이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자기장이 변하잖아요. 자석이 변하지 않으면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죠. 단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아니면 단면적은 코일의 단면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에 따라 달라지나요?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식은 가문수는 변하지 않고 시간당 자기장 세기와 면적에 비례한다. 라고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요식과 요식 상관관계 알아두시고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이 전자기유도의 다입니다. 자, 요거를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유도전류의 색이 언제 크게 만들어질까요? 자, 단위 시간당 변화는 아까 뭐라고 했죠? 유도전류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고 유도 기전력은 가문수에 비례
시간당 변화는 자기선속의 비례 또는 가문수의 비례하고 시간당 변하는 자기장의 세기와 단면적 크기에 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걸 말로 표현합니다. 단위 시간당 변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어떨수록 그죠? 클수록 여기 델타 표시 빠졌네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자기선속의 변화가 클까요? 자, 같은 자석의 세기가 같은 자석을 이용을 해서 자기선속의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한 자석인데 유도전류를 크게 흘리고 싶어. 유도전류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당 변하는 자기력선 개수를 늘려야 되니까 그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코일과 자석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운동시키거나 아니면 센 자석을 이용하면 돼요. 센 자석을 이용하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나 하면은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유도전류의 세기는 또 뭐에 비례한다? 가문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앞에 붙었던 요 마이너스 있죠? 전자기 유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요건 뭐랑 관련이냐면 렌츠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바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라는 의미고 요거는 렌츠 법칙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렌츠 법칙 뒤에 이 큰 부분은 바로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크거나 우리 방금 봤던 거 자기장 변화가 크거나 코일을 통과하는 단면적의 넓이 변화가 크거나 요거 그리고 또 뭐? 그죠? 앞에 거 선속의 변화가 클수록 유도전류가 세게 만들어진다. 자, 유도전류 세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코일 통과하는 단면적이 넓거나 자기장의 변화가 크거나 단면적 넓이 변화가 큰 거예요. 그리고 자기장 변화가 크거나 아니면 자기선속의 변화가 크거나 하면은 유도전류가 크게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런 전자기 유도 어디에 이용이 될까요? 자, 발광 킥보드 바퀴. 여러분들 어릴 때 발광 킥보드 타보셨죠? 불 들어오는 거. 자, 거기에 전자기 유도가 쓰입니다. 자, 발광 킥보드 바퀴 구조 오른쪽 그림 볼게요. 자, 영구 자석이 달려 있고요. 자, 그 끝 바깥쪽으로 발광 다이오드가 달려 있어요. 우리 발광 다이오드는 앞에 다이오드와 반도체 할 때 배웠으니까 그거 상기하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웽 하고 돌아가면 코일에 뭐가 생기겠어요? 자기장 변화가 생기겠죠? 자기장 변화가 생기면 그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그죠? 유도 전류가 생기고 이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광 킥보드 밖에서 불이 반짝반짝 나오는 거고요. 같은 원리로 자전거에 속도계가 있어요. 자전거에 보면 속도 감지 장치가 있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래 요 확대 그림 보세요. 자, 코일이 감겨 있고 속도 장치 앞에 자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요 바퀴 살에 있는 자석이 요 감지 장치 안에 있는 코일로 들어가면서 자기장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유도돼서 요 속도계에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자, 마이크는 앞서 우리가 배웠던 스피커와 반대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는 스피커랑 상당히 비슷해요. 코일이 있고요. 자석이 달려 있어요. 자, 근데 스피커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자석과 서로 인력천력에 의해서 움직여서 그 스피커 앞에 달려있는 진동판이 흔들려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잖아요. 자, 마이크는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입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의 진동이 마이크 밖에 달려있는 진동판을 진동시킵니다. 그럼 그 진동판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진동판이고 진동판 끝에 코일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판이 진동을 하면 코일이 같이 진동을 하겠죠? 그럼 코일이 자석이 고정되어 있고
자석에 코일이 왔다 갔다 해도 자기장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코일에 자기장 변화가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흘러서 마이크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소리가 들어가게끔 요렇게 만들어진 장치가 바로 마이크입니다. 자, 그래서 스피커와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피커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거고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다.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섞여서 나와서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왕왕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문제 풀면서 하나가 더 남았네요. 도난 방지 장치. 자, 우리 마트나 서점 가면은 요런 장치 많이 보시죠? 자,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플라스틱 기둥인데 이 안에 보면 엄청난 코일들이 마구 감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 끝에 자석이 붙어 있는데 그 자석을 들고 요 코일이 잔뜩 감겨 있는 기둥을 지나게 되면 이 코일에 자기장 변화가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흘려서 경보 장치 경보음이 삐삐삐삐삐삐 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발광 키보드, 바퀴나 마이크나 다 똑같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원리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개념 확인하는 간단한 개념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앞에 단원에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자기장을 우리가 종이면에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X로 표시하는 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고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는 건 나오는 자기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다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전류가 들어갈 때도 이렇게 X나 점으로 표시한다는 거 참고로 추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볼게요.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에 사각도선이 등속 직선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가와 나와 다 지역을 지나네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도선이 여기 있었겠죠. 자, 여기 있을 때는 자기장 영역 밖에 있었어요.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때 통과하는 자기장은 0이에요. 없어요. 자, 그런데 자기장 영역에 반쯤 걸쳐있는 가를 보세요. 자, 요게 요렇게 걸쳤더니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 3개가 생겼네요. 자, 그럼 이 도선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들어가는 애가 3개 생겼어요. 싫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변화가 싫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원래 아무것도 안 통과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 3개를 만들어서 서로 상쇄돼서 없어서 원래 상태인 것처럼 되게 하려고 3개인 걸 만들어요. 어떤 거? 나오는 자기장 3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습지 위에 오른손을 얹고 자, 종이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그럼 종이면에 엄지손가락 세우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 감싸지면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자, 요거 무슨 방향인가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 자, 그럼 나는요. 자, 이제 도선이 들어옵니다. 자,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간 자기장 9개 만들어지죠. 자,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9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나 구역으로 갔어요. 나 구역도 똑같이 9개가 통과죠. 자, 그러면 나 구역은 자기장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기장 변화가 없으면 유도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원래 얘는 몇 개가 통과하던 건가요? 다 구역에 왔을 때는 다 구역 나오기 직전은 어떤 상태예요? 자, 이렇게 9개 들어가는 자기장이 통과하던 상태였는데 6개가 줄고 이번에 다 구역에서는 들어가는 애가 3개만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9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만 있죠. 그럼 이 도선은 뭘 만들겠어요? 원래 9개였는데 3개밖에 없으니까 9개를 채워야죠. 이번엔 들어가는 애 6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나머지 4손가락 종이면을 뚫고 엄지손가락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머지 4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유도전류의 방향이고 요건 무슨 방향? 그렇죠. 시계 방향.
자, 그럼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봅시다. 도선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요? 자, 지금 밀려 들어가니까 가 보세요. 오른쪽으로 도선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들어가는 자기장 3개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 도선은 어쩌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힘을 받아야 돼요? 안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 방향으로 힘 받아야겠죠. 그죠? 왼쪽으로 힘 받아야 돼요. 자, 자기장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도 흐르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힘도 받지 않습니다. 나에서는 힘을 받지 않아요. 자, 다는 보시면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오른쪽으로 운동을 했더니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다시 자기장 안으로 이 도선은 들어가야 돼요. 힘을 어디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왼쪽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힘 받는 방향 찾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멈추시고 꼭 이해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에서 고정된 D자형 도선 위에 도체 막대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렇게 파란색 선으로 지금 D자형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전류가 흐르려면 요렇게 회로가 닫혀 있어야 되죠. 근데 닫혀 있지 않는 대신에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체 막대를 세워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여기 한 가닥을 막으니까 닫힌 회로가 구성이 되겠죠. 자, 대신에 얘가 움직여요. 그러면 회로의 면적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 위치에 있었어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6개만 있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6개가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자, 이때 저항 아래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6개만 통과해야 되는데 6개가 더 늘어나서 합이 12개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겨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도선은 이러한 변화가 싫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는 자기장 6개를 만들어서 없애야겠죠? 그래서 원래 6개만 통과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하니, 자, 오른손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은 뭐였죠? 원래 주어진 자기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도선이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 자, 지금 나오는 자기장 6개 만든다 했으니까 엄지손가락 종이면에서 위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4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방향 어느 방향?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냐, 일정하냐, 감소하냐? 자, 어떻게 증가할까요? 지금 도선의 막대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 글이 하나 빠졌네요. 등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도체 막대입니다. 자, 그러면 등속도로 운동한다는 얘기는 꼬박꼬박 6개씩 늘어나요. 뭐가 일정한가요? 자기장 변화가 일정해요. 그렇다면 유도되는 전류도 일정하겠죠. 자, 아래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아까 찾았는데요. 반시계 방향. 자, 이렇게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물어볼 수도 있고, 자, 3번은 어떤 의도냐면 여기 A점이랑 B점이 있잖아요. A와 R과 B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그럼 반시계 방향이니까 어떻게 지나갑니까? A점 지나서 저항 R 지나서 B점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체 막대의 속도를 EV로 할 때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었어요.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그죠.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유도 기전력은 가문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은 한 가닥밖에 없으니까 가문수는 상관이 없고요. 요 뒤에 시간당 변화는 자기력선 개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 V였을 때는 꼬박꼬박 6개씩 늘어났는데 EV면 막 2배로 늘어나겠죠? 12개씩 팍팍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당 변하는 자속이 증가하니까 유도 기전력이 증가할 거고, 유도 기전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유도 전류도
증가하겠네요. 자, 됐나요? 4번. 자, 4번과 5번은 비슷한 문제예요. 그런데 5번에선 뭘 물어봤나요?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할 때. 자, 유도 전류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유도 기전력과 관련이 있고요. 유도 기전력은 방금 썼던 시간당 변하는 자기력성 개수와 관련인데 자기력성과 자기장은 상관이 없잖아요. 자, 이 식을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변형을 해야겠죠. 어떻게? 자기장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합니다. 그러면 과 델타 T분의 델타 B A로 바꿀 수 있고 자, B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럼 이거 전체가 증가할 거죠.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증가하고 유도 전류도 당연히 그렇죠. 증가하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개념 확인하면서 풀어봤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한두 번만 연습해보면 여러분도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기출문제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린 가와 같이 자기화되지 않은 철로된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넣고 전류를 흘려주었다. 그럼 나는 가에서 막대를 꺼내서 P 부분이 위쪽으로 가도록 해서 원형 도선을 향해 접근시켰더니 도선의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맞는 설명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전원장치 연결돼 있어요. 솔레노이드죠. 자, 솔레노이드는 전류 흐르는 것에 따라서 지금 자기장의 NS가 결정이 되고 자, NS가 결정된 자기장인데 지금 얘가 뭐라 했죠? 철로 됐다고 그랬죠. 자, 철로 됐다는 말이 없어도 철이 강자성체인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자화되지 않은 애를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 속에 지금 넣었어요. 넣었다 뺐더니 유도 전류가 흘러내요. 나에서. 얘가 뭐란 얘기예요? 자성을 띄고 있다는 거죠. 자기장 속에서도 뺐는데 자성을 띄고 있다. 이건 뭐다? 그죠? 강자성체이다. 바로 기억에 나오죠? 막대는 강자성체이다. 맞고요. 기억. 자, 니은 볼게요.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선에. 그럼 이 도선은 얘가 다가오는 게 싫어서 밀어야겠죠. 자, 밀되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유도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오른손. 요런 모양으로 도선이 잡아져야 유도전류 방향이 지금 주어진 방향대로 되겠죠? 자, 그럼 엄지손가락이 어딜 향하나요? 그죠? 위쪽을 향해요. 그럼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 자, 다가오는 애를 밀려고 만들어진 애니까 이 막대의 아래쪽이 무슨 극이어야 돼요? 그렇죠. N극이어야 되고 P 부분이 S극이어야 돼요. 자, 그럼 가 그림으로 다시 올게요. 자, 여기 S극인 거 찾았어요? 그럼 반대쪽이 N극이죠?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이 방향으로 향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게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요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모양으로 되려면 뒤에서 앞으로 감싸줘야겠죠. 손가락이 여기 보이면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색으로 그려볼게요. 엄지손가락이 여기 있어야 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마디만 보여야 되고 이렇게 보여야 되죠. 됐나요? 요렇게 돼야지 뒤에서 앞으로. 그럼 앞에도 보여야 되네. 앞으로 요렇게 감싸줘야 되니까 이게 아니다. 손가락이 요렇게만 보여야겠네요. 요렇게 감싸줘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려면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겠죠. 도선 따라. 너무 도선 따라 그려놨네요. 전류는 A에서 나와서 이렇게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야 극이 맞게끔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나에서 막대 P쪽은 N극이 아니라 S극이었고 전원장치 A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여야겠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극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만 맞는 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요렇게 전자기 유도는 다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나 자석 문제와 연결되어서 융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딱딱 끊어서 머릿속에 넣기보다는 유기적으로 넣으셔야만 여기 전자기 단어는 풀 수 있는데, 그 개념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섞여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전자기 유도. 오늘 중요한 개념 배웠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책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